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친 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좀 어려웠죠.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개인만 사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1250원대 위로는 좀 안 올라가나 했더니만 장중에 한때 최고 1254.7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빠진 모습으로 1251.5원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런저런 기사들이 있었는데 요 일이 있었죠. 미국의 이제 바이든과 연준 파월 의장이 만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인플레를 잡는 데는 바이든이 연준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그다음에 S&P가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장이 쉬었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받겠나 어쩔란가 했는데 오늘 조금 힘이 없었던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연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침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이 원래 물가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를 우리가 좀 오판한 것 같다라고 시인을 한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지금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조 바이든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행정부 경제정책 수장이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그 러시아 때문에 생긴 건 줄 알았는데 솔직히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잘못 판단했다고 시인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걸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경제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확실히 이 코로나 때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를 완전하게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은 그걸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연준의 그런 의견들을 팍팍 밀어주겠다. 우리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근본 뒷받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보낼 무기를 이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쏘면 백발백중이라면서 완전 더 정밀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보내겠다. 첨단 로켓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도입될 전망이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러시아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뜻인가? 라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기사도 같이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바이든이 푸틴 축출, 러시아 약화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실론의 무게를 실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만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현지 무기 지원을 강화는 해주겠어. 지원은 해줄게. 그런데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요.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 진짜 지네끼리 막 싸우거나 이런 거 있죠. 우크라이나로 족하다. 더 이상 뭐 나토나 이런 쪽이랑 더 이상 막 전쟁이나 지정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얘기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이 정권 교체 있죠. 말 그대로 푸틴을 다른 대통령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론 강하게 조금 밀어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빼고요. 약간 현실론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전환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놔야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바이든이 어떤 의도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상대편에서 그걸 좀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디폴트에 한 발 다가선 러시아 이러면서 지금 또 기사가 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국채이자 상환 실패 판정이라는 것이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서방들이 러시아를 엄청 제재한 다음에 이 채권 이자 일부 상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말 그대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달 내로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 꼭 기사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막 이런저런 기사 한번 볼 텐데요. 중국 보이나 이러면서 미국이 대만과 지금 경제 협력 논의를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대만의 대면 회의 요런 기사들이 뜨면서 이렇게 사진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 입장에서 얘기하기를 말 그대로 이렇게 약간 대만은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니네는 엄청난 피해 대가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CNN에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지금 약간 진짜 완전 심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대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싸우는 거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일단 원래 이 중국이 만약에 맘만 먹고요. 대만을 이렇게 공격을 하러 들어가면 그 일본이나 미국이 도와주러 오기 전에 다 장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밑에 보시죠. 여기 대만 침공 마음만 먹으면 미국과 일본이 지원이 도달하기 전에 대만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솔직히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로 결정하면 충분히 또 막을 수, 그러니까 못 막고 미국이 이걸 막을 수 없고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가능하지만 절대 미국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감이 점점 좀 거세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식으로 얘가 이렇게 막 압박을 줄지 정말 뭐 미사일을 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중국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검사비 원래 있잖아요. 그걸 유료화로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하이에서는 내달부터 3,000원씩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PCR 무료 검사가 6월 30일 날 종료되니까 얘들도 지금 7월부터는 1인당 16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은 한 3,000원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중국이 현금 지급 소비 살리기를 다시 또 의견을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지금 봉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조금 위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줘가지고 이제 소비를 조금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수요를 조금 증가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리커창 총리는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비 심리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현금을 조금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혜를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북한 관련해가지고는 신규 발열자가 사흘째 영면비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망자 언급은 없대요. 그런데 WHO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북한 주장과는 달리 코로나19가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 솔직히 요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발표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이것도 믿을 수가 없고 WHO에서 말하는 정보가 정확한 건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코로나 관련해가지고는 요렇게 조금 이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만약에 증가하게 된다고 하면 북한이 또 어떤 식으로 손을 뻗치게 될지 진짜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만 손을 뻗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줄지도 미리 조금 생각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미국 경고를 했어요. 니네 핵실험, 북한 니네 핵실험 강행하면 유엔에서 신규 제재안을 추진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려고 뭔가 애를 쓰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북한 핵실험 시에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강력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과 우리나라 조금 약간 한 배를 타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줄고 있죠. 이렇게 한번 솟아올랐다가 다시 또 꺼지고 솟아올랐다가 꺼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HO에서 원숭이 두창 30개국
벌써 네, 감염이 550건 감염이 있대요. 근데 원래 치사율이 별로 높지 않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백신 접종은 아직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 주차 격리 치료가 일단 뭐 행여 걸리면 무조건 원칙이고 이제 접촉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격리 여부 이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검토할 전문가 TF팀 구성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요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한 거는 조금 체크를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원숭이 두창이나 감염자 의심 환자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아직 청정구역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런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다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감염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이 국내에서도 함량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아가 급성 감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원인 불명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좀 갇혀 있는 시간은 끝났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식으로 급성 감염 소아 아기들 소아들의 급성 감염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발병을 하고 또 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뭐랄까 긴장감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들썩들썩하긴 하더라고요. 관련주도 좀 들썩들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0% 하락을 했고요. 2658.99포인트로 작은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원래 저점이 여기인데 저점이 여기인데 이 상태에서 요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요 하락하는 추세 뚫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을 살짝 뚫어 올렸다가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약간 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약간 지금 약간의 박스권을 그리고 있으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럼 여기 앞에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여기를 이렇게 좀 뚫어 올려줄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떨어졌죠. 코스닥도 0.25% 하락을 했고요. 891.14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 그나마 얘는 조금 그나마 이렇게 봤을 때 추세를 이렇게 그었는데 이렇게 그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살짝 뚫어 올렸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종가물은 그 위에서 된 것 같지만 흐름상으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좋아요. 요렇게. 요걸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짝 여기서 한 캔들의 종가 마무리가 조금 더 위에서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맞고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튀어줄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너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단타를 조금 쳤거든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루다 같은 경우는 요때 파이팅이 좀 올라가주길래 이때 따라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앞에 뚫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서 아주 짧게 먹고 나왔고요.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 요것도 조금 고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라운딩에 이렇게 공구리를 딱 이렇게 치길래 이거 잠깐 들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요때 따라 들어가서 분할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요때 아주 꼭대기에서 지금 따라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왔어요. 여기서 솔직히 더 갈 건가 어쩔까 했는데 장이 끝났더라고요. 제가 장이 끝나는 시간을 모르고 굉장히 오늘 뭔가 좀 정신이 없는 날이어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더 먹으면 왠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냥 딱 그만뒀는데 시간을 봤더니 장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생각했고 우진 BNG 같은 경우는 잘못 들어갔어요. 요때 꼭대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뒤늦게 봤는데 좀 더 올라갈 건가 싶어서 따라 들어갔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러 갔더니만 갑자기 쭉 빠지면서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팔았는데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 일단 팔지는 못했고요. 추세가 일단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르지 말자 싶어가지고 안 잘랐고요. 내일 요런 추세를 깨지 않는 선상에서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요렇게로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오늘은 컷을 안 했습니다. 손절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지스 같은 경우도 추세 여기서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길게 봐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동원수사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일단 한 번 정도 슈팅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약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61선 위에 조금 안착하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 요렇게 약간 요렇게 저점을 올리는
공고리 조금 쳐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W자를 그려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텍 같은 경우도 네 여기서 뭐 그렇게 흐름을 깨지 않고 있어가지고 설마 또 이번 주 주말에 미사일 쏠 건가 싶어가지고 네 내비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할인 같은 경우는 일단 닭고기 네 닭고기 관련은 돼지열병이 별로 조용해가지고 별로 반응이 없긴 한데 일단 시장에 관심은 오는 삼성주들이 보통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꺾여가지고 근데 이제 요게 매집봉이기 때문에 여기 시가를 안 깨야 되거든요. 여기 시가를 깨면 안 됩니다. 아 밑에 개짜리도 있고요. 여기 뭐 내려왔다가 이렇게만 올라가줘도 땡큐베리 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얘도 가지고 가고요. 우진 BNG는 네 단타 들어갔다가 물렸기 때문에 일단 얘도 그냥 가져가는 걸로. 한국 종합기술 같은 경우도 여기 내려왔다가 60일선에서 반등 맞고 네 별로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뭐 조금씩 올라가 준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예 박스권을 쳐준다거나 그래서 이 박스권을 다시 뚫어 올리는 흐름이 나와준다고 하면 땡큐베리 감사할 것 같아요. DKN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조만간에 물타기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오늘 어제 쉬어가지고 오늘 장은 또 어떨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 장이 아무래도 조금 밀리다 보니까, 네, 한국 장도 조금 밀린 게 아닌가. 그리고 환율이 조금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네, 이렇게 수급이 조금 나오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밀린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나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내일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내일 오전에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네, 검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전장 진짜 한 30분 잠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병원 갔다 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교령아의 주식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